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음풍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오름세의 강도는 어느 정도 됐는지, 특징들은 어떤지 한번 궁금한 점이 많아지는데요. 부동산 분석의 정석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좀 잠잠하다가 이제 이 연 중반이 되니까 다시 집값이 좀 꿈틀하기 시작하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네네. 최근 한 달간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좀 가팔랐습니다. 제가 최근 2022년 우리 금리 많이 올라가고요. 집값이 조정된 이후에 아마 한 달 변동폭을 본다면 가장 높은 변동폭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 기준인가요? 6월 한 달 기준에 해서 보면은요. 6월 4주차 통계를 보면 이제 한국 부동산은 주간 동향인데요. 0.18%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지난주가 0.15%였고요. 5월 4주차가 0.06%였습니다. 0.06에서 0.09, 0.1, 0.15, 0.18%까지 올라갔는데 최근 2년 동안 0.1% 이상으로 올라간 건 아마 제가 처음 보는 현상인 것 같고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속도라면 아마 7월에는 0.2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가파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서울입니다. 그렇죠. 다른 지방 그렇습니다. 평균은 마이너스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수도권은 한 달 전에 0.05%였는데요. 지금 0.07%니까 그냥 보합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지방은 오히려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5%.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비서울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도 서울은 지금 0.19%인데 뭐 수도권은 0.12%, 서울과 수도권은 어느 정도 동조가 되고 있는데 지방은 마이너스 0.03%니까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매매, 전세 모두 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상황이 이제 서울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아직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의외로 저렇게 연중반에 가팔라지는데 서울 중에서도 특정 지역이 좀 이끄는 건 있어요? 일단 뭐 강남 3구, 용산구가 먼저 이끌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최근의 양상을 보게 되면 6월 한 달 동안의 양상을 보게 된다면 마포나 성동구, 서울 중강남권이라고 하죠. 이런 지역들하고요. 또 마용성이에요? 또 그렇습니다. 또 마용성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이라든지 안양, 성남, 서울 가까운 지역들, 인기 지역 위주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집값 분위기가 상승세 찾아보니까 요새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부부 사이에 봐봐 작년에 좀 내가 사자 그랬잖아 이렇게 해서 부부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많이 오른 지역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툴만 한 가격인가요, 그럼? 다툴만 하죠.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최근 한 상반기 1분기까지는 뭐 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좀 연락이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상담받고 싶다, 집값이 오르느냐, 굉장히 불안한데 이 불안하다는 게 결국 부부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둘 중에 누구는 작년에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을 것 같고 누군가는 사자라고 했는데 분명히 의견이 엇갈렸을 거예요. 엇갈렸는데 지금 기다리자고 하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좀 비판, 욕을 먹는 케이스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서울의 이제 최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제가 최근에 좀 다녀왔는데 현장에 다녀왔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22년 12월 일반 분양을 할 때 이제 미계약도 나왔는데요. 그때 전용 84 일반 분양가가 13억 6천, 7천 정도, 13억대 나왔는데요. 최근에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전용 59,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5평 아파트. 17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용 59가. 일반 분양가, 전용 84 일반 분양가가 13억대였는데요.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지금 전용 84 같은 경우는 21억 5,800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13억 기준으로 하면 엄청 올랐네. 부부싸움 할 만하죠. 할만하네. 이 정도니까 이제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17억, 18억에 거래가 되는 게 지금 21억이 넘었기 때문에 한 3, 4억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샀어야 돼. 내가 사자고 했지라는 부부싸움이 충분히 할 만하고 이게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서울 전반적으로 가격이 억대 단위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연초만 해도 사실은 금리 예상이 네네. 굉장히 불확실했고 맞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뭐 지정학적 맞습니다. 뭐 유가 전쟁. 불안도 있고 좀 뭐 네. 지역 지정학적 불안도 있고 뭐 변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 함부로 살 수도 없고 그래도 전문가분들도 상당수가 올해 상당히 좀 고전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뭐 같은 이유겠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 탓할 수는 없어요. 탓할 예. 수는 없는데 예, 이제 또 현상 자체가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두 가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건설산업연구원하고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두 기관에서 전망을 좀 엇갈리게 내놨는데 건설산업연구원은 약간 하향 전망을 내놨거든요. 예. 하향 사유를 좀 살짝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집값이 너무 높다. 우리 소득 대비 집값이 여전히 높다. 절대 가격이 높다. 절대 가격이 높다. 버블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불확실성. 경기도 안 좋은데 부동산만 나올라 올라가긴 힘들다. 또 우리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금리 기준금리가 내려가지도 않았다. 내려가더라도 저금리로 갈 가능성은 낮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값을 하향 전망을 했는데 현상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또 상승 전망을 했는데 그것도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지금 또 부족하고요. 앞으로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을 보면 3년, 5년 후까지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결국에는 공급 부족 이야기가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세 가격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세 가격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게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요.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 금리 내리겠지? 뭐 기준금리가 지금 내리지는 않았지만 저금리로 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내린다라는 또 나름대로의 또 심리적 확산이 되고 있고 시중은행에 가보면 대출금리는 먼저 반응을 합니다. 지금 그 최대 하단 금리가 2%까지도 내려왔고 2% 후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유리하게 돼 있죠. 그렇죠. 대출하기가. 담보대출 가면 보통 3%대는 요즘 기본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2% 후반대까지 왔기 때문에 심리가 굉장히 살아났고 다주택자들이 산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양상을 보게 되면 무주택자들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이 실수요군요. 못 기다리겠어. 지금은 사야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수요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할 때 일기예보랑 비슷해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 안 오는데?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이게 국지적으로 네네. 부분적으로 마용성은 좋은데 저 아까 보다 수도권이나 지방은 뭐 사실은 마이너스고 무슨 소리 하냐. 이게 무슨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래. 이렇게 다르듯이 네네. 전망을 좀 마이크로하게 쪼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내에서도요. 제가 뭐 서울 내에서도 괜찮다, 마용성은 심지어. 괜찮다고 했는데 그 현상이 너무 짙어지고 있어요 지금. 마용성 내에서도 이제 뭐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들, 그러니까요. 브랜드, 네. 랜드마크 아파트 위주로 반등세가 커지고 있고요.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비브랜드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알려면 사실은 경매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거나 네네. 상당히 앞서가거나 뭐 이러잖아요. 네네, 경매 맞습니다. 시장 쪽도 움직이 좀 있을까요? 경매가 좀 선행지표 역할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현장 분위기에 현장에 급매물이 많이 쌓이게 된다면 경매 시장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굳이 뭐 경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장에도 저렴한 매물이 그렇죠. 많다면. 예. 근데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저렴한 집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사실 급매물이 없습니다. 그냥 맞아요.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저렴한 거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급매물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낙찰 가율이라고 합니다. 감정 가격 대비 얼마에 낙찰되는가의 비율인데요. 전국이 85.4%고요. 최근에 네. 서울이 89.1% 정도 나왔는데요. 서울 송파구는 100%가 넘었고요. 100.7%고요. 강남구는 감정가보다 더 높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더 높게 삽니다. 93.7%인데 감정 가격이 아무래도 시세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타워팰리스 1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이 42억 원이었는데요. 낙찰을 46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헬리오시티 송파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전용 84가 18억 9,500만 원이 감정 가격이었는데요. 102%인 19억 4,5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충분히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2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19억 4,500에 낙찰을 해도 현장에 나와 있는 급매물보다 보다는 1억 원 싸게.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뭐 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적어도 이제 강남 얘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일부 다른 지역은 안 그렇고. 또 지방 서울에서도요. 뭐 강북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70% 이하로 지금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약 시장도 궁금한데 네네. 올해 상반기 서울 1순위 청약률이 뭐 작년보다 3배 평균으로 바뀌었죠. 3배는 상승했다. 좀 많이 상승했죠. 이 정도면 다시 경쟁률이 뭐 100대 수준으로 다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걸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서울이 167대 1이 나왔습니다. 167.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수도권이 15.6대 1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이 나네. 너무 많이 나는데 이 속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의 상반기에 나와 있는 그 청약 물량이 642가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량 자체가 아파트 한 개 세대 정도의 물량밖에는 안 나왔기 모집단 때문에 좀 작군요. 10만 명이 몰렸거든요. 10만 7,271명이 몰렸으니까 경쟁률이 높게 나왔고요. 예.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것도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강남의 메이플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로또였잖아요. 로또였지. 1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렸고요. 최근에 또 조합원 취소분이라고 해서 레미안 원베일리에 한 가구 모집에 또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한 몰렸기 가구였죠.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몰려서 높게 나온 거지 실제로 일반적인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는 건 표본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물론 서울이 선호 지역이고요. 뭐 청약 경쟁률도 높긴 합니다만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좀 이례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착시가 있겠어요. 착시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분양 얘기 좀 하면 이 올 하반기에는 역대급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네. 예, 분양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어디입니까?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아요? 이게 사실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물량입니다.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시장 안 좋으니까 좀 약간 뒤로 연결 그렇습니다. 거고요. 시장도 안 좋고 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시장이 안 좋다 보니 그러니까요. 조합 측에서 좀 밀어보자라고 했는데 최근에 다행히 또 뭐 청약 시장 분위기도 좋아졌기 때문에 미루는 전략이 일단은 뭐 좀 성공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반포 15차 재건축하는 레미안 원 펜타스가 3.3제곱미터당 6,736만 원. 전용 8사가 23억 정도인데요. 이제 숫자만 보면 23억 이게 후분양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좀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23억이면 시세가 35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또 많게는 뭐 15억 원, 20억 원까지 시세 차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현금 흐름이 좀 좋으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레미안 도곡 3호 아파트를 재건축한 레벤투스, 청담 3익 아파트 재건축한 청담 르에, 뭐 잠실 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아파트들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 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청약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아파트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모델하우스 주차할 공간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가 전용 59가 8억 7천만 원, 시세 대비 주변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고양시 장안 카이브 유부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할 때 최우선 순위가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아도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다 강남이네요. 강남도 있는데 앞서서 이제 고양시도 있고, 고양시 과천도 일부고 있고. 그 이름이 왜 너무 어려워요. 요즘 이름이 좀 많이 마포자이 어렵습니다. 히르테이트 라체스 이 외우지도 못해. 도곡 3호 딱 간단하고 좋은데. 요즘 좀 간단하면 좋은데요. 이제 공덕 1구역의 마포자이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데 주변 시세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실소유자라면 또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2단계 스트레스 테스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이게 DSR인데 네네. 총 자기 부채에 비해서 갚을 만한 능력을 보겠다. 이거 했다가 7월에 시행하기로 했다가 9월로 연기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9월 연기했다는 거는 집 좀 사라고 좀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뭐 정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니다. 왜 연기했다면서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 지금 그런 의도는 아니고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리고 무슨 또 준비가 덜 실수요자들이 네.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니 사람 얘기 많네요, 그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예.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러니까요.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집도 사고 있고요. 거래량도 4개월 연속으로 지금 4천 건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올해부터 이제 DSR 1단계 스트레스 DSR이 1단계가 시행이 됐고요. 7월부터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이제 DSR은 우리 소득 대비 상환 그걸 기준을 규제를 하는 규제고요. 그렇죠. 예.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 변동폭을 감안해서 더 스트레스 금리를 주는 거거든요. 강화해야 되는데 이제 7월 시행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2달 연기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면 미리미리 뭐 이렇게 좀 플랜을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제 7월 다 돼서 갑자기 연기해 버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가 집값 더 올라가는 걸 허용해 주는 거 아니냐. 사라는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저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좀 플랜을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이런 정책의 변화는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해요. 지금 금리 상황이라든가 이제 국제 상황이 자꾸 변하니까. 맞습니다. 요즘 날씨처럼 자꾸 변해요. 변하긴 변하는데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갑작스러운데 이거 네. 9월 가서 다시 또 연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더 계속 늘려줘. 더 연기될 수도 있고요. 또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또 반대로 추석 전에 또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포나 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 지역에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이런 조치가 딱 나오면 효과는 좋다니까요. 이럴 때 빨리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맞습니다. 예? 예. 아, 쫓고 쫓기는 게임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과연 잘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이러다가 있고요. 약간 좀 뭐 막말로 삑살이 나면 정말 욕 먹는 거예요, 이거. 이거 굉장히 좀 후유증이 클 수도 네. 있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지금 0.18%까지 갔는데 0.2%, 0.3%까지 가게 되면 또 정부는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고요. 또 본의 아니게 다급하게 또 규제를 또 다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값은 일부 지역에는 많이 올라가는데 네. 지금 전세 가격도 올라가서 힘들고. 네네. 근데 비아파트 이게 빌라 위주로 보면 역전세 사기 때문에 또 힘들고. 네네. 전세 시장도 아까 차트를 보니까 매매 가격과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전세 동향은 좀 어때요? 수급 동향 어떻습니까? 사실 집값 상승의 뭐 원인 중에 하나가 주요 원인이 전세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2+2 계약갱신 청구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야, 이렇게 전세 가격 올려줄 바에는 차라리 내 집 마련하자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주인들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용기를 얻게 되죠. 그렇죠. 내 집 전세 가격 올라가니까 받아서 또 뭐 새로운 집을 갈아타는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총알이 생기는 거죠. 총알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금 0.19%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올라갔고요. 아파트만 보더라도 뭐 은평구의 녹번동의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84가 최근에 한 달 동안 1억 정도 올랐고요. 예. 북한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7천만 원 정도 올랐고 옥수 레미안 요즘 성동구가 많이 올랐는데 예. 9억 5천만 원에서 11억으로 1억 5천만 원이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반등폭이 커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초조한 상황인데 반대의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소개해드렸는데요. 전세는 반대입니다.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간지 크니까 그래요. 올해 11월에 입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매물만 850개가 넘게 지금 1억은 왜 그럴까요? 구주택 살고 있던 분들이 처분이 아직 못 해갖고 이렇게 전세 쪽으로 돌려서 일단 시간을 버는 건가요? 시간 버는 분들도 있고 3년 유예가 됐으니까 일단 전세를 돌려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전세금을 받아서 또 잔금을 쳐야 되는데 그치. 전세가 약세입니다.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전용 84가 6억 9,50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어이쿠. 지금 매매 가격이 21억, 그러니까요. 22억 정도 하니까 원래는 한 10억 10억 이상 때는 돼야 그렇죠. 그 정도는 정상인데. 돼야 되는데 지금 6억 9천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군요. 입주 물량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약세장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실수요자들 또 전세를 구하는 실수요자들은 여기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들이 전세가 약세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제 2년 2+2가 되는데 네. 3년 유예가 걸리게 되면 2+2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계약하기 전에 3년 유예가 적용되는 단지인지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 단지인지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오신 김에 김만 소장님께 여쭤볼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없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유튜브 통해서 수강생 모집한 뒤에 공동 투자 나서 저 이거 문자 받아봤어요. 아, 그렇죠. 경매 참여하는데 공동 투자해서 뭐 약간 리츠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약간 페이크예요, 사실은. 페이크입니다. 그죠? 네. 예, 이거 어떻게 주의를 어떤 식으로 옵니까 이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 이게 경매 학원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뭐 기금 대출을 받는 방법, 대출을 받는 방법, 공동 투자하는 방법. 혼자 하기 힘들면 공동 투자하자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갭 투자의 하나의 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보면 뭐 1인이 혼자서 갭 투자를 사실은 10채, 20채 이상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맞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술을 전수해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리딩을 해주는 곳이 있다면 10채, 20채 개인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작용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깡통 전세, 전세 사기가 생기는 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학원들, 모든 학원이 그렇지는 않지만 주요 학원들이 있고요. 피해 사례들도 상당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당연히 피해를 보게 되고요. 당연하죠. 투자하신 분들도 이런 줄도 모르고 그냥 공동 투자하자고 하니까 나온 차익이 겁이 나서 그냥 같이 했는데 돈은 펀딩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 내역을 공개해 주지도 않고 그냥 명의를 빌려주고 막 투자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10채, 20채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하고요. 절대 투자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마디로 세상에 공짜 밥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저 돈 벌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나한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물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한 개, 두 개 이렇게 내가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고 하는 거지 절대 이렇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식만 리딩방인 줄 알았더니 부동산도 부동산은 후유증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리딩방이 네, 맞습니다. 돈도 더 클 텐데. 네.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제용품 김인만 소장님과 최근 부동산 이슈, 시장 동향 골고루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